하루라도 안 씻으면 몸이 찝찝해서 못 자겠어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의외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정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오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때를 밀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가 끝난다고 느끼셨죠. 하지만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욕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곁에 있었기에 119를 부를 수 있었지만 혼자였다면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히트쇼크 증상, 피부는 염증 직전 상태. 어르신은 평소처럼 씻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그 평소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씻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 그 습관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피부는 얇아지고 체온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괜찮았던 일들이 70세를 넘기면 신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히트쇼크입니다. 히트쇼크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이 급변하는 현상입니다. 욕실의 차가운 공기, 뜨거운 물, 그리고 다시 추운 실내로 나오는 과정에서 혈압은 급격히 오르내립니다. 이 급격한 변화에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욕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히트쇼크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욕실 공기가 따뜻해진 후에 옷을 벗는다는 원칙입니다.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뜨거운 물로 몸을 적시는 것은 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목욕 20분 전 온풍기를 켜거나 샤워기를 틀어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를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식후 1시간 이내에는 목욕하지 않기입니다. 밥을 먹으면 피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으로도 혈류가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관 조절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식사 후엔 반드시 1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탕에서 천천히 나오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벌떡 일어서면 피가 다리로 쏠리며 뇌는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기립성 저혈압이죠.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단계 탕 안에서 10초간 심호흡. 2단계 무릎을 꿇거나 걸터 앉아 10초 대기. 3단계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기. 이 30초의 여유가 생명을 지켜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욕실 온도 따뜻하게 만들기. 식후 1시간은 쉬기. 탕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겨울철 욕실 사고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몸을 씻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몸을 보호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어떤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 매일 하는 행동이 오히려 병을 부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때를 미는 습관, 매일 전신을 씻는 습관. 이것이 노년의 피부를 망가뜨리고 심한 가려움과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를 미는 행위는 사실 노폐물 제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것은 몸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각질 세포와 비누, 거품, 땀, 기름 성분이 엉겨 붙은 것입니다. 이건 더러움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피부의 각질층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거친 때수건으로 이 방어막을 계속 벗겨낸다면
피부는 맨살 그대로 노출됩니다. 민감해지고 가려워지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피부 안으로 침투한 세균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병, 노인성 봉화지겸입니다. 피부가 붉게 붓고 열이 나며 심하면 전신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때를 미는 습관 하나가 이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한 어르신의 다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강이는 거칠고 갈라져 있고 여기저기 피딱지가 앉아 있습니다. 가려워서 긁었어요. 때를 안 밀면 근질거려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너무 많이 씻어서 생긴 피부 장벽 손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샤워타월, 때타월 버리셔도 좋습니다. 손바닥에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부드럽게 문질러도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팔과 다리는 흐르는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씻는 부위보다 보호할 부위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씻는 횟수도 줄이셔야 합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3회면 충분합니다. 매일 비누칠을 해서 온몸을 씻는 습관은 피부에 남은 마지막 기름기마저 모두 씻어내는 일입니다. 노년기 피부는 스스로 유분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고 20대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의 피부 기름만 만들어집니다. 기름이 적게 나오는데 계속 씻어낸다면 당연히 피부는 건조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이 건조함이 지독한 가려움으로 이어지고 가려움은 또 상처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적게 씻고 잘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목욕은 땀 냄새를 없애는 목적보다 피부를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매일 씻지 않아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노인의 체취는 피부 청결보다 호르몬 변화와 노화 물질 축적 때문입니다. 매일 목욕하기보다는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방을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씻을수록 깨끗해진다는 생각은 젊을 때 맞을 수 있지만 노년기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목욕의 빈도보다 중요한 건 보습입니다. 피부에 남은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즉시 수분을 가둬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 없습니다.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 로션이면 충분하고 그조차 어렵다면 저렴한 바셀린만 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비싼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듬뿍 바르느냐입니다. 대용량 로션을 욕실에 두고 목욕하고 나오는 길에 바로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 온도를 발로 확인하지 말 것. 오랜 당뇨를 앓으신 분들은 말초신경이 무뎌져 있습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떨어져서 물에 발을 넣었을 때 뜨거운지도 모르고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익을 정도로 뜨거운 물임에도 따뜻하네 하고 버텼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뇨병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에 화상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염증이 심해지거나 심지어 괴사로 이어져 절단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자주 보는 현실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절대 발로 온도를 확인하지 마시고 팔꿈치로 확인하시거나 온도계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혹은 가족에게 확인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은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어야 하지 나를 병들게 하는 시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깨끗함보다
지속 가능한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때를 미는 힘을 줄이고 씻는 횟수를 줄이고 보호하는 습관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나를 지켜줬다면 이제부터의 습관은 나를 살릴 것입니다. 목욕은 원래 가장 편안하고 안심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욕실이 곧 응급실로 이어지는 일종의 사각지대입니다. 넘어졌을 때 누군가 옆에 없으면 119를 부를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으로 실려온 욕실 사고 환자 중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따라 폰을 안 갖고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지 말았어야 했는데 설마 내가 쓰러질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은 목욕 전 반드시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십시오. 혹시 사고가 나면 밖에서 문을 열 수 있어야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둘째, 휴대폰을 비닐팩에 넣어 욕실 근처에 두세요. 물튀김이 걱정된다면 방수팩에 넣어 문 바로 바깥이나 세면대 근처에 놓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고 전화 한 통 해두세요. 30분 안에 연락 없으면 한번 전화해줘. 이 정도의 말만 해두셔도 만약의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3가지는 혼자 사는 분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사고는 언제나 평소와 똑같은 날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평소가 조금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욕실 내 안전 설비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벽면 손잡이, 욕조 안쪽에 부착하는 고무 패드. 이런 도구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넘어짐을 방지해 줍니다. 이런 장비를 설치한다고 약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목욕을 위한 시간표도 새롭게 짜야 할 때입니다. 바로 33 법칙입니다. 첫 번째 3.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제한합니다. 매일 하는 건 피부에 독이 됩니다. 두 번째 3.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전후로 유지하세요. 펄펄 끓는 물은 피부뿐 아니라 혈관에도 큰 부담입니다. 세 번째 3.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수분이 날아가기 전 보호막을 입혀야 합니다. 이 33 법칙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위생도 피부도 혈관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한정숙 어르신은 월, 수, 금 일주일에 3회만 전신을 씻습니다. 그 외의 날엔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 같은 부분 씻기만 합니다. 목욕 전에는 반드시 욕실 문을 열어두고 난방기나 뜨거운 샤워기로 욕실 공기를 데웁니다. 공기가 훈훈해지기까지 약 20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물 한 잔이 혈액 농도를 낮추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서도 바로 옷을 벗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고 춥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제야 천천히 준비를 시작합니다. 탕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위, 발부터 천천히 물을 적십니다. 이건 몸에 지금부터 따뜻해질 거야 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갑자기 심장부터 뜨거운 물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또 팔꿈치를 이용해 물 온도를 확인하고 따뜻하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탕 안에서는 가슴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을 추천드립니다. 10분 정도가 가장 적절하고 어깨까지 푹 담그는 건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몸에 문지르지 말고 살살 눌러주듯이 사용합니다. 대수건 샤워타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는 흐르는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탕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3단계 순서를 지킵니다. 먼저 탕 안에서 10초간 심호흡, 다음 무릎을 꿇거나 턱에 걸터 앉아 10초 대기, 마지막으로 난간이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짧은 30초가 기립성 저혈압을 막고 낙상 사고를 예방합니다. 물기를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닦습니다. 수건으로 강하게 닦는 건 또 다른 자극이 됩니다.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욕실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물기를 닦고 로션이나 바셀린을 발라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피부에 가둬주는 겁니다. 보습을 하는 이 마지막 한 단계가 가려움과 염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일련의 루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를, 혈관을, 그리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병원에서의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목욕이 습관이었다면 이제부터의 목욕은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절대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새로운 습관일 뿐입니다. 밤만 되면 몸이 가렵고 잠이 오질 않아요. 긁고 또 긁다 보면 피가 나고 아침엔 피딱지가 앉아 있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 진료실에 정말 많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밤 가려움은 흔한 증상입니다. 그 원인의 중심엔 피부 건조가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고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문제는 이 건조함이 목욕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씻을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 모순된 현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피지, 즉 기름 성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피부는 원래 자신만의 보호막을 만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매일 뜨거운 물로 씻고 비누로 꼼꼼히 닦아내면 그나마 남아있던 기름막도 모두 사라집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외부 공기, 옷의 마찰, 심지어 체온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뇌는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가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가려움이 밤이 되면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왜 밤에 더 가려울까요? 하루를 마치고 몸이 따뜻해질 때 피부 표면의 혈류가 늘어나고 체온이 조금 상승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각이 예민해지고 숨겨졌던 가려움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낮에는 활동하느라 느끼지 못했던 자극들이 밤엔 유독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피부는 하루 종일 받은 자극을 밤에 모두 토해내는 겁니다. 문제는 긁기 시작하면 피부가 더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가려워서 긁고, 긁어서 상처가 생기고, 상처 때문에 더 가렵고, 이 악순환은 잠을 설치게 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피부가 건강해야 몸 전체의 면역 체계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의 예방은 피부 질환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씻는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씻는다고 해서 가려움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씻는 횟수를 줄여야 피부 장벽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신 목욕은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 외의 날은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만 간단히 물로 헹구면 됩니다. 두 번째, 물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지질막을 녹여버립니다. 목욕물은 38도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피부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수건, 샤워볼, 거친 타월 모두 피부를 상하게 합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비누 거품을 살살 문지르고 팔, 다리는 흐르는 물로 가볍게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보습의 타이밍을 지키는 것. 보습제는 샤워 후 물기를 닦고 3분 안에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3분일까요? 그 시간 안에 수분이 피부에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로션이나 크림, 바셀린을 발라 수분을 가둬야 보습 효과가 제대로 생깁니다. 특히 다리, 팔 등처럼 넓은 부위는 로션을 넉넉히 펴 바르고 무릎 뒤나 발목 같이 잘 건조되는 곳은 한 번 더 덧발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옷과 침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면 소재의 부드러운 옷을 입고 침대 시트나 이불도 거친 섬유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섬유 자극이 가려움의 유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면서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틀어 40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긁고 싶을 땐 손톱이 아닌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주는 방식으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해서 긁다가 생기는 상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피부가 건강해야 잘 잘 수 있습니다. 잘 자야 낮에 활동도 원활해지고 몸의 회복도 이뤄집니다. 건강한 피부는 단지 보기 좋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 전체의 회복력과 면역력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이유가 혹시 피부 때문은 아닌지 지금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피부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는 씻는 방법 하나 바꾸는 것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목욕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덜 가렵고 잠이 잘 오고 피로가 덜합니다. 한정숙 어르신도 그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사고 이후로 목욕 습관을 바꾸셨고 지금은 매일 밤 가뿐하게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려움도 사라졌고 다리 피부도 매끈해졌으며 무엇보다 목욕이 두렵지 않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신답니다. 밀지 마라. 밥 먹고 바로 씻지 마라. 건강 전도사가 되신 거죠. 이 변화의 시작은 복잡한 약도 아니고 비싼 보습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씻는 방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욕실에 들어가기 최소 20분 전 미리 난방을 하거나 뜨거운 샤워기를 틀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찬 욕실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히트쇼크를 유발합니다. 둘째,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목욕을 피해야 합니다. 소화에 몰린 혈액과 피부로 몰리는 혈류가 겹치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 실신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탕에서 나올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10초 심호흡, 10초 무릎 꿇기 또는 걸터 앉기, 천천히 손잡이 잡고 일어서기. 이 30초가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고 낙상 사고를 막습니다. 넷째, 때를 밀지 마십시오. 거친 타월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려움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비누 거품만으로도 충분히 씻깁니다. 팔, 다리는 흐르는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다섯째,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3회면 충분합니다. 매일 비누칠을 하면 남아있는 피지막까지
모두 씻겨 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더 예민해집니다. 여섯째, 보습은 반드시 3분 안에 하셔야 합니다. 목욕 직후 수분이 날아가기 전 로션이나 바셀린을 발라 수분을 가둬주세요. 피부가 촉촉해야 가려움도 줄어들고 밤잠도 편안해집니다. 일곱째, 당뇨가 있다면 절대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세요. 감각이 무뎌진 발은 뜨거운 물을 느끼지 못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나 온도계를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확인을 부탁하세요. 여덟째, 혼자 사는 분은 반드시 목욕 전 누군가에게 알리세요. 문을 잠그지 말고 폰을 욕실 근처에 두고 지금 씻는다고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씻는 것보다 안전하게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평생을 깨끗함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덜 씻고 천천히 씻고 보호하며 씻어야 합니다. 씻는 습관이 바뀌면 피부가 달라지고 수면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확 오지 않더라도 조용히 조금씩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떼수건을 버리는 일부터 욕실 문을 열어두는 습관까지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욕은 몸을 씻는 일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루틴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그고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고 믿는 부모님, 지인, 친구가 있다면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단순한 팁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기 위한 기본 수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